대학교 친구들과 4명이서 바다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다. 늘 친하게 지내던 4명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해서 훨씬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다. 실제로 가는 길의 차 안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즐겁게 떠들면서 처음 보는 간판이나 건물을 볼 때마다 신이 났다. 그렇게 들떠 있었기 때문에 도착한 민박집이 매우 낡았음에도 오히려 분위기가 사는 느낌이었다. 주인인 할머니에게 방을 안내받을 때도 다른 손님이나 종업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낡은 민박집이니 한창 여름인데도 손님이 없는 것인가 싶었다. 판자로 만들어진 마루는 큰 소리로 삐걱거리고 방에 화장실도 없어서 복도에 공동 화장실을 써야 했다. 거기다 수세식도 아니었다. 화장실 천장에 달린 전구는 먼지가 가득해서 청소 좀 하라고 말하고 싶어질 정도였다. 그렇지만 화장실에서 조금 떨어진 우리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결국 낮에 바다에서 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우리는 방에 짐을 두고 빠르게 수영을 하러 갔다. 해가 질 때까지 마구 놀고 밖에서 저녁을 먹은 후 민박에 돌아와 보니까 밤 9시쯤이었다. 우린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낮에 마구 헤엄을 치고 놀다 보니까 피곤해서 다들 슬슬 잠에 빠졌다. 그리고 나는 문득 한밤중에 일어났다. 그다지 오래 잔 것 같진 않았기에 아마 새벽 3시 정도였던 것 같았다. 친구들이 크게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뺀 친구들은 모두 골아떨어져 있었다. 난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조심스레 방을 나왔다. 마루를 지나고 어두운 복도를 반쯤 더듬어가면서 나아갔다. 전등 스위치는 화장실 바깥에 있었다. 낮에 보았던 그 전구를 생각하며 만일 켜지지 않으면 어쩌나 겁을 먹었지만 다행히 불은 제대로 켜졌다. 생각한 대로 대단히 빛은 약했지만 어쨌거나 일은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화장실은 무척이나 적막했다. 머릿속에서 여러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빨리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큰일을 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 그것이 들렸을 때 순간적으로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착각은 아니었던지 조금 있다가 소리는 다시 들렸다. 바깥의 복도에서 뭔가가 걸어오는 소리였다. 아무래도 화장실로 오는 것 같았다. 친구 중 누군가가 화장실에 오는 것일까? 아마 내가 방에 없고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화장실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누군가는 화장실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노크를 받아주기 힘든 구조의 화장실이었기에 나는 먼저 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로 했다. 나는 누구냐고 물어보았고 안에 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리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화장실의 빛이 꺼졌다. 난 뭐 하는 거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소리쳤다. 내 손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나는 패닉에 빠져서 소리쳤다. 정말 장난치지 말라고, 화장실 진짜 무서우니까 빨리 불을 켜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다. 문 저편에서 우뚝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난
나가면 한 대 때려주겠다고 이를 갈면서 화장지를 감고 있는데 문 너머에서 무엇인가가 소곤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친구 중 누구인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지나치다 싶은 장난에 분노는 사그라들고 오히려 쓴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난 손을 더듬어 물을 흘려보내고 일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벽에 손을 대면서 잠금을 풀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문 밖에서는 변함없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문고리에 손을 댔고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문고리는 돌아가지 않았다. 내 등에 식은땀이 나는 것이 느껴졌다. 문 밖에 서 있는 누군가가 대단한 힘으로 문고리를 잡고 내가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난 웃으면서 진짜 항복이라고 나가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얼굴은 잔뜩 긴장한 채였다. 어둠에 쌓인 가운데 조용한 화장실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나는 온 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중얼거리는 소리는 전보다 확실히 커졌다.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물을 내리기 전까지는 잘 알아듣기 힘들었던 것이 이제는 확실히 들리고 있었다. 아주 낮은, 남잔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는 목소리.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더욱 패닉에 빠졌다. 분명하게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가 멎었다. 난 무서운 예감이 들어서 다시 열쇠를 잠궜다. 그러자마자 철컥하면서 문고리에서 소리가 났다. 내가 열쇠를 잠궜기 때문에 문을 돌리지 못한 것이다. 몇 번이고 계속 문고리를 돌리는 것을 보며 나는 문 너머에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 무언가는 또 소근소근 중얼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알아차렸다. 이 수근거리는 것의 내용이 대단히 무서운 것이란 것을 말이다. 그리고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째서인지 머릿속에 박혀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대로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버리고 이해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해버린다. 나는 어느새 울고 있었다. 큰 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필사적으로 외쳤다. 그렇게라도 해서 문 너머의 소리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 역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한밤중에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이 와중에도 문 밖의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제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바로 들릴 정도가 되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계속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너무 소리친 탓인지 목이 쉬기 시작했다. 분명 문 너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난 가운데 손가락을 귀 속에 넣고 손바닥으로 귀를 가린 채 화장실 구석에서 머리를 박고 웅크렸다. 어두웠기에 어디인지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더러운 것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바깥의 소리는 귀를 막아도 들릴 만큼 커져 있었다. 난 속으로 제발 도와주라고 기도했다. 그 순간 머리에 누군가가 손을 올렸다.
난 깜짝 놀라서 머리를 들었다. 마침내 그놈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문 저편에서는 아직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순간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것 같아져서 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막고 있던 귀에서 손을 뗐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어떤 손에 이끌려서 나는 끌려갔다. 어라 하고 생각하는 사이 나는 벽이 있을 곳을 뚫고 지나갔다. 그 사이 나는 문 저편에서 들리던 소리를 그만 들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듣고 있는데도 머릿속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내 의식은 모두 나를 끌어들인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 어디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끌려다니면서 어디까지나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그 무서운 소리는 멀어져서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다. 지친 나는 비틀거렸다. 그리고 그대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지쳐 있었다. 어쨌거나 살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난 화장실에 있었다. 누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난 또다시 겁에 질렸지만 내 이름 부르는 소리와 함께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엇보다도 화장실은 무척 밝았다. 이윽고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지만 곧 괜찮아 보였는지 안심하는 것 같았다. 친구놈은 한밤중에 왜 소리를 지르냐고, 뱀이라도 나왔냐고 농담을 걸어왔다. 하지만 난 갑자기 화가 나서 왜 그런 장난을 쳤냐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친구들은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고 네가 화장실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서 깜짝 놀라서 달려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방을 안내해 줬던 할머니도 서 계셨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렇지만 무엇인가를 숨기는 얼굴이 아니라 벌레나 파충류가 나와서 관리소홀을 추궁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다. 나는 주인 할머니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친구들과 함께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 화장실에서 문 밖에 나는 소리는 무엇이었고 또 나를 도와준 손은 무엇이었나 싶었지만 그 동네나 민박에 얽힌 이야기 같은 것은 전혀 모른다. 하지만 그때 내가 느낀 것들은 모두 진짜였다. 도대체 그 화장실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